네, 슈팅스탁 일부 쇼미더스탁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이번 주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도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 많이 지쳤었는데요. 오늘도 실적에 따른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는 강보합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나마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주, 화장품주였고 장 마감 이후 JYP 엔터 호실적 발표와 함께 엔터 종목들은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신재생 관련 종목들 미국발 훈풍이 예상되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 미증시 약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시작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저점을 다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상승폭을 좀 늘려가면서 금요일 대비 0.16%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479.35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전 동안 매도하던 기관이었는데요. 오후 2시경부터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제조업과 금융업종 가장 비중 크게 담았고요. 또 투자 주체로는 금융투자와 연계금에서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아쉬웠습니다. 매수를 보이다가 오후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도 하루 만에 팔자세로 전환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로 6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오전 10시경에 크게 밀렸습니다.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다만 하락폭의 절반가량 줄이면서 전거래일 대비 0.96% 내린 814.53포인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8거래일째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요. IT 업종과 대형주 위주로 강하게 출회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16일로 연기되었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환율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 중에는 1,341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소폭 안정되면서 전거래일 대비 2원 50전 상승한 1,337원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쇼미더스탁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엇갈림의 끝이 냈습니다. 여전히 주도 테마는 부재한 가운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개별주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종목명은 디젠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그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사실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실제로 종목 장세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뭔가 미지근한 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미증시도 올랐다고 하면 사실 좀 많이 올랐겠지만은 사실 IT 관련주 빼고는 다우지수가 산출했을 때는 마이너스 2%로 산출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미증시 안에서 그 섹터별로 건강한 상승 흐름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부채 한도 이슈, 부채 협상 한도 이슈가 또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에 대한 그 지표가 계속적으로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미 연준 의장이 있어도 연준 의장이 그래도 매파적인 발언 계속 좀 쏟아내는 바람에 미증시가 사실 어제자에서도 약보합권 속에서도 마감이 됐었고, 이렇게 된다면 아시아권 증시 내에서 좋은 영향을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이외에 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오늘장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또 많이 또 눌렸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또 이에 맞춰서 또 많이 눌렸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영향력, 지수 기여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 변동성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증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개별주 장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디젠스라는 종목을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동차 배기계 시스템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 한국 GM도 있고요. 닛산, 르노, 삼성도 있는데 워낙 또 완성차 업체들은 잘 갖춰두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잘 갖춰두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사실 매출 2022년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6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사실 2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디젠스라는 종목이 사실 최근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저도 사실 좀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수급적인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손바뀜이 좀 일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주 금요일장도 그렇고요. 목요일장도 그렇고 수요일장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개인은 계속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사실 외국인이 1월달, 2월달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 종목, 디젠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홀딩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홀딩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워낙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디젠스나 여러 가지 최근에 개별주 종목들 상한가 가고 20% 급등하고 이런 종목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주도주 흐름이 자동차 쪽으로 쏠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쏠리고는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결국에는 실적의 주가는 회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일단은 디젠스를 오늘 가지고는 나왔지만 일단 주의하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일단 따로 전략 제시는 해왔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젠스 3거래일째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개별주 장세, 인플레 압박 등 미증시 흐름과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자동차 부품 종목 디젠스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접근은 지양, 주의 관점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런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네. 1승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도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올라간 이유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쪽에서 많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네. 예전에 러시아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작년 이맘때쯤에 생각해 보면 그때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엮여지면서 지난주에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원자재로 돈들이 쏠리는 모습이 있어서 이제 올라간 모습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있었죠. 전기요금이랑 또 이제 가스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고 연내에 이제 또 추가적인 인상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재 쪽 관련주들은 전형적인 우리 증시와 함께 가는 종목이 아니라 증시가 안 좋을 때 반등을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해지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2022년도 작년에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이 종목이 오히려 폭등이 좀 나왔던 구간이에요. 4월 달 요때 네. 그리고 8월 달에서 9월 초 요때가 우리 증시가 딱 하락했던 시기랑 맞물리는데 그때 이 종목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승이 이번에 올라가는 그 힘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뭐 꺾일 만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번 주 남은 화수 목금 안에 주가가 만약 증시가 만약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이 종목도 저는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이제 차트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이제 친환경 선박 관련 그런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예요. 조선 업종이에요. 근데 이쪽이 작년부터 제가 수출입 지표를 꾸준히 살펴봤는데 이 조선 업종이 작년 재작년에 전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수주들을 많이 따내가지고 지금 앞으로 몇 년치까지 수주가 쌓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선주들이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천연가스 가격이 만약에 지금은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은 그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LNG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면서 또 이런 기업들도 같이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하실 분들은 그 천연가스 시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승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원자재 관련 해지성 종목이고요. 1승 경우에는 천연가스 시세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다양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창용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일단 자동차 관련주를 네.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신규 상장주입니다. 슈어 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네.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4월 말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제가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나오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사실 뭐 3월 달, 4월 달 굉장히 좀 많이 들고 네, 왔었는데 맞아요. 오늘 일단은 처음으로 좀 가지고 나와봤고 5월 달에 일단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검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뭐냐면요. 현대차가 동사의 지분을 한 15%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설립을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비중이 현대차가 한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파트너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현대차가 이제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랑 또 방향을 같이 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늘 뭐 20% 이상의 강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워낙 또 개별주 시장이 좀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에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부품주도 있겠지만은 이런 지분과 관련한 이슈도 굉장히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도 메리트 있는
매력적인 좀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봤을 때는 뭐 매출이나 수익성 면에서 다시 회귀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까지 했을 때 무려 작년 매출 기준 했을 때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이미 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 캐파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이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론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현대차가 현재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자동차 부품 종목들도 수급을 좀 받고 있고 이런 종목들도 수급을 좀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또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종목을 좀 잘 골라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규 상장주죠. 그리고 최근에 또 변동성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7천억이라는 수준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20% 급등 그리고 12% 급등 마감해서 7천억 정도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뭐 변동성이 이제 워낙 또 시장에선 심하기 때문에 뭐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디젠스 말씀드릴 때는 조금 네. 자제하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좀 이 종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대차 이슈 그리고 자동차 관련한 이슈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 장 초반에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초가 공략이나 이런 방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 내일 장 초반에 한 2% 정도 밀릴 때 그때 정도에 좀 매수하는 전략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 어느 정도 5%든 6%든 수익이 날 때 수익권이 도달했을 때 그때 정도의 당일 차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슈어 소프트테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4월 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현대차 지분이 15% 보유된 기업입니다. 그와 함께 방향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확보된 기업으로 현대차, 자동차 이슈가 나타나면서 탄력적 움직임 예상해 주셨고요. 장 초반 공략으로 2% 정도 밀릴 때 매수하는 전략을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특징주를 가져왔던 종목을 또 네. 가져왔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네. 이미 지난주에도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으니까 목요일도 올랐고 금요일도 물론 음봉이었지만 상승하는 추세였고 오늘 하락장에서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정부에서 이제 엔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제는 어떤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그냥 이제 풍토병처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뭐 제한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제약들을 이제 없앤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제 화장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무려 이제 전년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400%가 증가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작년에 정말 뭐 리오프닝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같이 다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회복이 이제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행이나 항공주들도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단 이 리오프닝 쪽에서 화장품 쪽 수급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제일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항공주보다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화장품 쪽으로 많이 가 있지만 여행 항공 쪽도 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 이제 리오프닝 쪽은 실적이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만 나왔는데요.
화장품에 이어서 제가 이제 여행 항공도 같이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이제 여름철이 어찌 보면은 여행 쪽의 가장 성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실적들이 우리는 한 가을쯤이나 돼야 받아보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때쯤 돼서 또 여행객들이 많아져가지고 역대급 인천공항 이용객 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그때 살려고 하면 늦어요. 그래서 저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 지금 바닥에 있는데 지금 투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화장품 쪽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수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수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옆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많아지겠죠. 점점 이제 여행의 그 제한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 코스메카 코리아는 물론 많이 올라서 이제 투자 과열 종목으로 지금 지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오르지 않은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리오프닝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말씀드리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리오프닝주를 이미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고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 관심 있는 분들의 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지난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한가 직행 마감을 했었죠.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엔데믹 모멘텀과 함께 상승한 부분, 그리고 리오프는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여행과 항공주도 관심을 갖고 보자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그렇고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실적이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보다는 어떤 테마나 재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잘 가니까 2차 전지 관련주를 엮여 있다고만 하면은 급등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절이 좀 지나갔고 이제는 좀 기업의 본질적으로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버는 회사인지 못 버는 회사인지 이런 옥석거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8시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런 약세장에서 더 돋보일 수 있는 실적주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종목은 잠시 후 도전상한가 종목 코너를 통해서 하나 공개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는 8시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 살짝 공개를 해드릴 생각이니까 지금 우리 증시 종목 좋은 회사라 그래서 샀는데 이상하게 못 간다. 재무제표 한번 뜯어보시면은 별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 편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실적주들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상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거래해서 호시적 발표한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약세장에서 빛나는 실적주 3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지우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추천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9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 현대공업입니다. 지난 금요일 AS 때는 장기 상방 추세가 열려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 주셨거든요. 현대공업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계속 모아가야 네,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현대공업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워낙 또 지금 시황이 또 괜찮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 이제 탑픽일 것 같고요. 각종 이제 증권사에서도 탑픽 종목, 자동차 관련 탑픽 종목은 뭐 현대차나 기아차를 단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 이제 탄력적인 종목을 조금 더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관련주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현대공업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뭐 다른 종목이나 이런 것에 비해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현대차의 성장과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주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현대차가 뭐 미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이나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그리고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좀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결국에는 가격적인 전략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제가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나서 네. 1차 목표가는 일단 도달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8,830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네. 일단은 모아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지수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하방이 더 빠질 수 있다. 그 네.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상황에서 모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가격적인 부분이 일단 8,5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8,500원하고 8,4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모아가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이유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랑 방향성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우상향한다 계속 의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내일장에도 모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종목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전략과 마찬가지로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주셨습니다. 하방 더 열릴 수 있기에 8,400원, 500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5일 오늘 매수했던 JYP 엔터인데요. 장 마감 때 실적 발표됐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간 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JYP 엔터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은 네. 지금 이제 장중에는 목표가 도달 못했죠. 네. 근데 내일 아마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오늘 JYP 엔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매출이 이제 1,2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20억 정도가 나왔고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은 한 70%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1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터 관련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공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좀 특이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본에 대한 일본양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뭐 지금 엔터 관련 종목들도 업황들도 그렇고요. 나머지 이제 미디어 쪽도 일본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황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 공연 업황에 대한 공연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누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JYP 엔터 워낙 또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수익 실현 시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오시는 분들이 한해서 제가 전략 제시해 드릴 거니까 JYP 엔터 매수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오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시적 발표한 JYP 엔터 내일장도 상승세 예상해 주시면서 수익 실현 실시간 대응 원하신다며 대표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입니다. 크게는 4월 말부터 약세이고 또 6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오랜만인데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이제는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에코프로가 최근에 눌림을 받았던 이슈는 결국에는 오너 리스크였고요. 사실 주식시장 안에서 제일 악재인 이슈는 이제 오너 리스크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장 사실 코스닥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가총액이 높고 그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계속적으로 이제 특징주로서도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드렸던 시기가 무려 한 2월 달 정도였을 겁니다. 네. 이때 14만 원대 정도.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좀 보여주면서 최고 이제 80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이 80만 원대라는 주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수급이 고 매수 호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매도 세력들이 숏 스퀴즈를 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가를 계속 올렸던 상황이었고 지금 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오너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공매도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수익 실현하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지금 에코프로는 워낙 또 사업 업황 면에서 좋은 종목입니다. 뭐 양극재 캐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데 지금 실적 상승에 대비했을 때 주가 상승이 최근에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가팔랐었고요. 25년도, 26년도까지의 반영된 주가를 몇 달 만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고밸류다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마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서 추후에 다른 섹터를 또 한번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대주주 리스크와 함께 공매도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제는 정리해보는 쪽으로 이야기 주셨네요.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14일에 매수했던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지난주 AS 때 10,000원 이상 보고 계신다 의견 주셨고 오늘 장중에 10,000원 선 터치를 했습니다. 인지 컨트롤스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정확하게 제가 수요일 날 나오고 나서 이제 목요일부터 올라갔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목표가 도달은 했는데 10,000원을 가볍게 돌파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머물지는 못하고 결국 떨어져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이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이런 차트는 보통 이제 상승 음봉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눌렸지만 더 갈 수 있는 그래서 눌림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000원대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잘하셨고요. 만약에 못 해가지고 다음번에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한 11,000원 선까지는 저는 더 여유가 있다고 봐요. 11,000원이라고 해봤자 사실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작년에 11,000원대가 한 10월 정도에 급등했을 때 그때 12,800원까지 올라갔다 좀 주저앉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12,800원 돌파하는 것도 사실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한번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인지 컨트롤스는 그동안 자동차주가 다 올라가는데 이 종목만 좀 못 올라갔었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목표가 임박했고 더 이상 나는 지겨워서 들고 계시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00원 정도 정리하시고요. 조금 더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1,000원 선까지 이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목표가 도달 후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혹시 보유하셨다면 조금 더 홀딩으로 11,000원 선에서 정리해보자는 의견 드렸네요.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SY입니다. SY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에 8%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SY 오랜만에 AS 주셨네요. 네, 사실 중간중간 제가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AS를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상승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SY 같은 경우는 그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는 기존 이제 본 사업이 건설업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 실적을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영업이익도 뭐 100%대 가까운 실적들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호실적이 발표가 돼서 지금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63%가 증가한 상황이었고요. 오늘 저점에서 한 8% 정도 올라갔다가 주저앉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오랜 시간 바닥을 다져왔고요. 제 차트로 봤을 때는 2월 중순부터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 지금까지
바닥 침체 구간을 계속 형성하고 있었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가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저는 한 4,000원 선 전후까지 4,000원 그 전후까지는 일단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중간에 3,500원이나 3,700원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올해 신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는 결국은 돌파를 좀 할 거고요. 일단 저는 4,000원 그 이상까지 충분히 보고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최초 그냥 추가 매수를 안 하신 분들 기준으로 4,300원대 보유 구간이잖아요. 일단 그 구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나 또 나는 이 종목 없는데 신규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또 전략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알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가져가 보시고 일단 앞자리가 4자리로 바뀌기 전까지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건 모듈러 관련주 SY 후실적과 함께 주가 이제 시작으로 4,000원 선까지 상방 열려 있다고 말해주셨고요. SY 신규 매수 전략 궁금하신다면 전문가님의 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9일에 매수했던 세코닉스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 3거래일째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장중에 올랐는데요. 세코닉스는 또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이 종목도 결국 올라온 이유가 실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코닉스도 지금 다 올랐는데 이게 바닥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요즘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49% 증가, 그리고 매출액은 0.4% 소폭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1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코닉스가 현재 이번 실적 발표 나온 게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늘어서 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장사를 좀 잘했구나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보니까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좀 가더라고요. 주가가 장 끝날 때까지 이어지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자동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자동차주는 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요즘 계속해서 독주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상향을 계속하는 한 세코넥스 같은 저평가 자동차 관련주들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 종목은 지금 7,000원까지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 네. 7,000원 전후가 저는 좀 가장 큰 매물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간만 넘어서면은 그다음 8,000원, 9,000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세코닉스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0억 원대 미만에 있는 소형주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급등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저희 매도 사인 보유하신 분들은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저평가 자동차 주로 7,000원 전후 매물대 돌파 후에 더 상방 열려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두 자리,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한 종목 외에 좀 부진한 종목도 집중적으로 AS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11일에 매수했던 VTGMP입니다. 매수 후에 주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이번에 이제 실적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과 그 특징주 얘기를 잘 보시면은 대부분이 실적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요즘 트렌드가 그쪽으로 이제 많이 쏠려 있는 중이고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한번 이 롤러코스터 타는 장세를 겪어보니까 이게 테마로만 가는 종목이나 또 차트로만 가는 종목들이 오래 못 간다는 걸 다 이제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왔고요.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전에 여러분께 추천했던 종목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 반영돼서 아까 AS로 나갔던 종목들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아지면서 바닥에서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연초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지금 갈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AS를 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VTGMP도 사실은 제가 3월 달에 한번 우리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한 차례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지금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우리가 눌림목에서 들어간 상황들이고 지금 VTGMP가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엔터 사업 하고 있는 큐브 엔터를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서로 시너지 효과 예상이 좋은 흐름도 예상이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아까 JYP 엔터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일본향 매출들 부각이 되고 있는데 큐브 엔터도 아까 실적들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VTGMP는 어차피 지금 가격이 현재가 딱 매수 구간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이라도 하셔도 되니까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목표가는 지난번 제시해드렸던 금액 구간 6,500원, 6,600원 충분히 갈 거라고 보는데 역시 매도 타이밍은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알려드리니까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전략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TGMP 화장품 엔터 또 신소재 사업 진출 모멘텀 갖춘 종목입니다. 2차 상승 노리고 있는 종목으로 내일도 매수 유효하다 AS 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코너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마지막으로 이제 네. 자동차 관련주를 좀 제시를 해드릴까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현대공업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다시 이제 이번 주에 자동차 부품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은 이제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리면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1차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차고요. 현대차의 주요 차종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라든가 뭐 산타페, 코나 이런 종목, 이런 그 차종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뭐 엔터도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4월 달부터 진행됐던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5월 달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 변동성이 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을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수급적인 부분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자동차 관련한 업종 섹터들 계속 공략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력적인 종목을 좀 매매할 때는 결국에는 저가에 잡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의 변동성이 좀 없을 경우 그리고 갭을 떠서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초가에서 매수를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4,800원, 4,77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은 짧게 5%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네. 추가적인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차체 제조 기업으로 현대차 1차 협력사로 매출의 9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종목으로 내일 갭 떠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시초가 매수 유효하고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77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실적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네, 했는데요. 계속, 네. 이번 종목도 실적에 관련한 종목이고 당연히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네. 전년 동기 대비 잘 나온 기업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뭔지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제가 방송에서 AS로도 좀 중간중간 점검했던 종목이고요. 네. 또 장기적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오늘 뉴스 나왔던 것 중에 좀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바로 이제 원전 뉴스가 나왔어요. 네. 정부가 202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원전에 대한 앞으로 어떤 플랜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 이 소형 모듈 원전인 SMR까지 만약에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원전 산업 자체가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가 돼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원전을 수출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쪽은 현 정부 임기, 현 대통령의 임기 안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원전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가게 됐고요. 네. 두 번째 힌트는 영업이익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를 했고요. 이 기업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제가 실적을 강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때 제시했던 장기 목표가가 좀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이번에 좀 강한 돌파가 예상이 돼서 한 번 더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이제 수주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 조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의 그런 공장들에 대한 수주를 삼성물산이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현재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이 삼성물산이랑 같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설비를 계속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혜주로서 같이 이제 수주 계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반도체가 지금은 조금 암흑기긴 하지만 내년에 정상화가 된다라고 좀 이른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의 주가 역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내일장 오늘 음봉으로 끝나가지고 딱 매수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에 5% 이상의 목표가를 잡고 드리는 종목이 되겠고요. 좀 디테일한 전략들, 지금 10,000원을 넘어가는 걸 저는 일단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따 8시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 자세하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 관련 종목입니다. 과거 전략주로 두 자릿수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실적 발표로 영업이익 증가한 부분과 삼성물산 설비공사 수주 힌트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방송 주제는 실적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께 여러분 소개 드릴 거고요. 이번에만 일회성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실적은 계속해서 좋았던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기업들을 제가 몇 개 꼽아봤는데요. 오늘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하나 공개 드리고 두 종목을 더 여러분께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나 저의 노란톡방에 계속 계신 분들은 익숙하신 종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왜 이거를 다시 가져오게 됐냐면은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이번 5월 달이 지금 5월이 벌써 중순이 진행이 됐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재들도 존재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은 정말 투자를 안전지향으로 하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추천드리는데요. 5월달 여러분들 많이 바쁘실 겁니다. 가정의 달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닥에서 천천히 사놓으시면은 5월달, 6월달 안에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편하게 사놓고 매일매일 보지 않으셔도 되고 적당히 기다리시다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도산이 나갔을 때 바로 딱 파시면 되는 그런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8시 공개 방송에서 직접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기승전 실적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실적 종목 3가지 잠시 후 10분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